김성환의 시사야. 달력을 보면서 벌써 12월이구나 새삼 놀라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외출이 어렵고 마음 한켠이 쓸쓸한 요즘이야말로 책을 읽기 좋은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한밤의 인문학 코너에서는 유난히 다사다난했던 2020년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에세이, 시, 소설, 인문학 분야의 다양한 책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정여울 작가가 선정한 올해의 책들을 읽어보면서 한 해를 정리하고 희망찬 새해를 준비해보시면 어떨까요? 오늘이 그 첫 시간입니다. 정여울 작가 에세이 분야의 책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했었던 것 같아요. 네네. 벌써 1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요. 그때도 4주에 걸쳐서 했었는데 그때는 4주면 충분할 줄 알았는데 시간이 모자랐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책을 더 많이 추천해드리고 싶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올 한 해도 정말 많은 책들이 나왔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그 관련된 주제의 책들이 특히 또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작년 12월에 이제 중국에서 우한에서 코로나가 시작이 됐잖아요. 네. 우리나라가 직접 영향권에 들어가자마자 본격적으로 환자가 발생한 건 2월이긴 하지만 그렇게 따지면은 코로나가 시작된 지 1년이 어느덧 됐다. 참 힘들지만 잘 견뎌왔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정말 어떤 분들에게 물어보면은 그냥 올 한 해는 열심히 마스크 쓰고 다닌 기억밖에 안 난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뭔가 사람들을 왜 한두 번밖에 못 만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새롭게 뭐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이럴 때도 있었는데 얼굴을 모르겠는 거예요. 눈만 봐가지고. 그래서 이게 만남이라는 것,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어떤 뭐 회의, 미팅 이런 것들의 어떤 정의 자체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제 처음에는 마스크 쓰고 있을 때도 잠깐 인사할 때는 벗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사람들이 이제 정말 조심해야 되니까 인사할 때도 안 벗게 됐거든요. 오늘 방송에서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네.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만나뵌 작가분이에요.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어서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네. 저한테 잠깐만 한 번만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끝까지 안 보여주시던데요. 네. 방송 작가분이세요? 네, 요즘 확산 우려가 크기 때문에 끝까지 안 보여주시던걸요. 와, 그러니까요. 이게 참 특히 뭔가 좀 이렇게 방역 의식이 투철하신 분들, 말 잘 듣는 분들은 더더욱 모범적으로 그러니까 얼굴을 계속 모르는 상태로 그러니까 얼굴을 모를 수도 있어요. 이름도 알고 연락처도 아는데 얼굴을 모르는 경우도 생겨요. 그래서 눈만 아는 거죠. 그래서 맞아요. 또 한참 저는 또 낮에 PD님이 저를 막 김성환 시사야 PD님이 저를 막 부르시는데 못 알아봤어요. 항상 밤에만 보다가 낮에 보니까 낮에 일이 있어서 KBS에 왔는데 서로 마스크 쓰고 있는데 그래도 PD님은 눈썰미가 좋으셔서 저를 알아보셨는데 저는 누가 나를 알아보겠어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돌아다녔던 거죠. 근데 저를 알아보시고 막 부르는데 누구신지 근데 자세히 보니까 PD님이신 거예요. 이 코로나19가 만들어낸 풍경인 것 같습니다. 근데 출판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출판계에서는 정말 팬데믹, 코로나, 뉴 노멀 이런 단어가 들어가는 책들이 굉장히 쏟아져 나왔죠. 그리고 참 원래 저는 책을 낼 때 보통 준비 기간이 그래도 몇 년은 걸리는데 이런 코로나 관련 주제는 저도 이제 청탁을 받았는데 과연 내가 이렇게 빠른 기간에 쓸 수 있을까 싶어서 좀 거절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책을 만드는 데는 저는 최소한 그래도 몇 년은 필요할 것 같다는데 이렇게 급조하면 잘 못 쓸 것 같아서 거절을 했었는데 다른 저자들 이미 외국 책을 번역한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코로나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책들이 정말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런 타이밍에 책을 내야 사실 책이 많이 팔리잖아요. 네, 그런 것도 있고 뭔가 좀 어떻게 될 것인가, 코로나 이후의 세계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낯선 단어들 팬데믹이라든가 뉴 노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서 우리의 삶이 과연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해볼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가장 큰 변화였던 것 같아요. 근데 에세이 분야에서는 그러면
베스트셀러 가운데 주목할 만한 책 어떤 게 있었습니까? 예, 에세이 분야의 책들은 사실 에세이는 가장 경쟁이 치열한 분야예요. 그래서 정말 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또 아무래도 뭐 자기계발이나 경영 쪽에 관련된 책들이 에세이 쪽에도 많이 나오게 되는데 올해는 출판사에서도 논란 굉장히 의외의 베스트셀러가 있었는데 네. 우리 김성환의 시사회에서도 제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죽은 자의 집 청소라는 기억나요. 책이 예. 예, 가장 뭔가 이런 책이 있구나, 이런 삶이 있구나라는 것에 대한 어떤 놀라움 예, 그리고 많은 분들이 죽은 자의 집 청소 제목만 봐도 무슨 얘기일 것 같. 예, 굉장히 궁금해지고 이런 경우가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고독사가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네. 고독사도 많아지고 또 자살률도 높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혼자 죽어가는 분들 그리고 또 이 죽은 자의 집 청소 이 청소 업체를 운영하시는 작가분이신데 그분께서는 그냥 죽은 사람의 집 청소만 의뢰받는 것은 아니고 이제 도저히 청소를 할 수 없는 상태의 그 힘든 그러니까 막 쓰레기 산을 만들어 놓고 네. 예, 저장항막 같은 거. 네네네 그런 경우에 이제 청소를 해주시기도 한대요. 그러니까 다양한 청소 의뢰를 받는데 이 죽은 자의 집 청소를 보고 사람들이 이 책을 보고 나면 청소를 하고 싶어진대요. 아, 왜요? 왜냐하면 이 약간 내가 죽은 뒤에 이렇게 어려운 청소를 누군가에게 맡기는 것보다는 살아있을 때 조금씩 치워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그 책을 보고 막 나의 청소했어요. 흔적을 남겨놓는 거잖아요. 예. 사망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죽은 이후에 청소를 너무 많은 것들을 남겨놓고 남겨진 사람들한테 좀 부담을 주는 것보다는 조금씩 아주 젊은 분들도 내가 평소에 이렇게 청소하지 않고 계속 쌓아두던 것들은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부담이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리고 청소라는 것 자체가 또 최고의 인테리어이기도 하고 그리고 삶을 좀 뭔가 새롭게 시작해 볼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저도 좀 긴 글을 쓸 때는 청소부터 하게 돼요. 예. 주변을 깨끗하게 네, 정리하고. 그래서 그럼 마음이 정리되는 듯한 느낌이 드니까요. 예, 글 쓰는 게 청소랑도 비슷하기도 하고 많은 생각들을 쌓아놨다가 그 생각을 조금씩 정리해서 점점 정제시키는 과정이 글쓰기랑도 되게 비슷하거든요. 이게 머리가 어수선할 때는 네. 손을 깨끗하게 씻어도 뇌에 자극이 가서 마음이 정리되는 느낌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뭐든지 청소, 정화 이런 것들이 깨끗하게 하는 그러니까 목욕제계라는 말도 있겠죠. 예, 그래서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묵은 때들을 좀 청소하는 것 자체가 죽은 자의 집 청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산자의 집 청소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네. 이 책이 굉장히 작가도 놀라고 출판사도 놀라고 많은 분들이 상당히 많이 팔렸나 봐요. 네, 아주 장기 베스트셀러가 됐죠. 예, 그래서 죽은 자의 집 청소가 굉장히 화제작이 됐었고 또 두 번째 산이라는 책도 많이 사랑받은 것 같아요. 두 번째 산요? 예, 두 번째 산이라는 책도 인생의 이제 비유적으로 말해서 인생의 첫 번째 산은 뭔가 이렇게 가정을 이루거나 직업을 갖거나 뭔가 이렇게 사회화되는 네. 그래서 우리가 어른이 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되는 그런 것들은 누구나 이제 넘으려고 노력하고 누구나 이제 추구하는 가치인데 두 번째 산은 진정한 나 자신이 되는 정신의 모험, 진정한 나 자신이 되기 위해서 창조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고 나만의 개성을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산을 넘는 것은 첫 번째 산을 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예, 그래서 두 번째 산이라는 책도 보통 자기계발서와 다르게 굉장히 성찰적이고 또 내 삶에 대해서 책도 되게 두꺼워요. 그래서 이렇게 할 얘기가 맞나 싶었는데 되게 책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산 같은 책도 이제 코로나 시대에 뭔가 딱 코로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이 아니더라도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가 더 내 삶에 대해서 조용히 생각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잖아요. 그럴 때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 책이었던 것 같아요. 이건 번역서인가요? 아니면 네, 번역서예요. 아, 이건 번역서예요? 네네네. 그래서 두 번째 산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럼
또 추천하시고 싶은 올해의 책 어떤 게 있을까요? 에세이 가운데. 한국 에세이 중에서는 저는 왕진 가방 속의 페미니즘이라는 책이 너무 재밌었어요. 감동도 그것도 있고 제목이 재미도 되게 있고. 특이하네요. 네. 아직도 왕진을 하는 의사가 있다는 게 되게 반갑기도 하고요. 이건 우리나라인가요? 네, 아니면- 우리나라 책이에요. 아, 우리나라요? 예, 주혜인이라는 의사 선생님이 쓰신, 나이도 저랑 비슷하세요. 그래서 원래는 의사가 아니었는데 이제 다른 전공을 하고 이과에 다른 전공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대학 때 페미니즘 운동을 하다가 네. 이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들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성폭력 사건이 일어났을 때 누군가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누군가가 도와주는 사람이 의사였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여성들이 많이 한다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문제점 중에 신체적인 상해가 제일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터놓고 얘기할 수 있고 안 그래도 힘든데 좀 얘기하지 않아도 다 알아주는 그런 마음이 따뜻하면서도 여성을 잘 이해하는 여성 의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을 많이 들었대요. 네. 그래서 자신의 전공을 아예 바꾼 거죠. 의대 시험을 다시 본 거예요. 그래서 의대를 입학했어요? 예, 의대를 입학해서 이제 그 힘든 의대 공부를 해서 그냥 또 평범한 의사가 된 것이 아니라 협동조합을 만드신 거예요. 예, 산림의원이라는 그 네. 은평구 쪽에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이제 의사들이 사실 그 경제적으로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것은 대출을 많이 받아서 개업을 하기 때문이잖아요. 네. 그런 구조 때문에 의료기가 굉장히 비싸고 그러니까. 예, 돈 때문에 이제 많이 걱정을 하다 보니까 예. 여러 가지로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 추혜인이라는 의사 선생님은 이런 그 협동조합 운동을 통해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좀 더 공정하고 평등하게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신 거죠. 그래서 그것으로 대통령 표창까지 받으셨대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그 협동조합으로 병원을 만들면 어떤 면에서 좋으냐면 이 모든 그 지역사회 주민들이 나도 뭔가 저 병원에 어떤 지분이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예, 협동조합이 그런 거니까요. 예, 그래서 누군가의 소유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병원이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더 편하게 생각하고 더 좀 주인의식을 가지고 병원을 더 사랑하게 되고 좀 더 그 의사 선생님과 또 환자와의 관계가 좀 더 평등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참 좋은 실험인 것 같아요. 협동조합 운동 초기에 네. 마포에 그런 이제 협동조합으로 만든 병원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조그마한 이제 네. 동네 의원이죠. 예. 그런 병원이 있다고 해서 제가 굉장히 흥미롭게 보기도 했었고 예. 협동조합에 동물병원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우리 동네는 없었어. 그러니까요. 있으면 저도 좀 하고 싶은데. 네, 그래서 정말 동네마다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들 정도로 이제 이분이 너무 바쁘시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우나나 목욕탕에 가도 사람들이 다 알아보니까 옆 동네에 가도 알아본대. 옆 동네로 몰래 가도 옆 동네 사람들도 알아봐서 되게 불편하긴 하시대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왕진 가방을 들고 다니는 그 여성 의사가 얼마나 튀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반갑겠어요. 근데 병원이 실제로 있기는 있는 거죠? 예, 병원 있는데 산림의원. 근데 네. 연락하거나 이러면 왕진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방 들고? 이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나 음. 예, 굉장히 병원에 오는 것도 많이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는 그러니까 수요일에는 왕진 일을 아예 정해가지고 그렇게 왕진 하는 날은 아예 정말 병원은 잠깐 쉬고 예, 병원에 이제 종이 붙여놓고 그 동네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힘드신 분들을 직접 찾아가서 진료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의료계 집단 진료 거부 사태 때 그때 네. 그런 얘기들을 의사협회에서 네, SNS에 올렸던 글인가요? 공부 잘하고 1등만 했던 사람이 수술 잘하는 의사 그런 의사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1등 못하고 그냥 동네에 있는 그런 의사를 원하느냐? 이분도 이런 1등만 하셨어요. 예, 이분도 1등만 하신 분인데 이렇게 정말 마음이 따뜻하고 예, 협동조합을 같이 의사들끼리 만들고 이런 우리가 정말 편안하게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의사가 1등 하신 분들 중에도 있어요. 그래서 아니 그 1등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네네. 수술 잘하는 의사 물론 중요하죠. 네. 중요하지만 이렇게 주민들 가까이에서 돌봐주는 의사가 어쩌면 더 맞아요. 필요한 거 아닌가요? 진짜 의사죠.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그
우리 동네에서 다 이제 애들이 아프면 그 의원, 예전에 의원도 많았잖아요. 네. 모두 다 애들이 아프면 다 그 의원에 갔고 정말 할아버지 의사셨어요. 그런데 그분에게 사람들이 편안함을 느꼈던 거예요. 그냥 아픔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몸의 아픔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막 고민도 얘기하고 막 별의별 수다를 다 떨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편한 의사를 사람들은 너무나 원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식으로 의사들이 막 환자들을 약간 돈벌이의 대상으로 본다던가. 뭐 진료 시간도 너무 짧고 그래서 네, 굳이 그런 얘기까지 길게 하기 좀 어렵잖아요. 맞아요. 예, 그런 이제 자꾸 이제 참 모순이잖아요. 의사가 부족하다고 하면서 의사를 늘려주겠다는데 정부에서 그거를 반대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산림의원이라는 이 협동조합 의사들은 다 여성분들인 거예요. 또 공교롭게도. 네. 그래서 페미니즘 여성 의사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산림의원에 자주 오는 그 단골 꼬맹이가 어느 날 집에서 막 펑펑 울었대요. 왜 우냐고 했더니 네. 나는 남자라서 의사가 못 되잖아. 나는 의사 선생님 되고 싶은데 하고 막 울었대요. 태어나서 보는 의사들이 여성밖에 없으니까. 예. 세상이 이렇게 바뀐 거죠. 그래서 그 산림위원 의사들, 이 협동조합의 의사 선생님들이 다 여성분들이니까 여성들만 의사가 될 수 있는 줄 알고 남자아이가 막 울었대요. 그래서 이게 참 좋은 현상이다. 그래서 예,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세상이 변화하고 있다는 증거고, 그리고 이제 왕진 가방 속의 페미니즘이라는 그 페미니즘이라는 단어가 또 되게 중요하게 들어간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여성들이 고독사하는 경우도 많고, 예, 혼자 그리고 저는 이런 책도 있었어요. 이 책 말고 다른 번역서인데, 여성들이 아픔을 호소하면 의사들이 남성 환자들에 비해서 여성 환자들의 아픔에 대해서 덜 공감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요? 예, 그게 정말 있대요. 그래서 여성 환자들이 똑같은, 예를 들어 뭐 심장에 관련된 질환이나, 예, 뭔가 똑같은 병을 남녀가 갔을 때, 병을 가지고 남녀가 병원에 갔을 때 남성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확률이 훨씬 높고, 여성 환자들의 고통을 호소하면 그것에 대해서 의사들이 믿어주지 않고 제대로 공감해주지 않아서 오진을 하거나 아니면 적절한 치료를 못 받아서 죽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책 소개해 주실 때 네. 의료적 기준이 네. 남성에 맞춰져 있다. 맞아요. 이런 얘기 해주신 적 있잖아요. 네, 여성들이 보이지 않는 여자들이라는 책이었는데 네. 그 책도 보면은 모든 디폴트 값이, 모든 어떤 기본 값이 여성이 아니라 남성이고, 뭐 그 건물 온도에서 건물 에어컨 적정 온도도 40대 남성 75kg 이상의 사람에게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들은 당연히 춥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나 또 뭐 방호복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영국에서 일어난 일인데, 영국의 경찰들이 입는 방탄복이 완전히 남성을 위한 옷이라서 여성이 그 큰 방탄복을 입고 여성 경찰관이 네. 이제 범인을 잡으러 갔다가 범인을 총에 맞아서 죽어요. 예, 그 방탄복이 너무 컸던 거죠. 방탄복을 입어도 소용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여성 의사들이 가장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자신도 많이 그런 그 아픔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좀 더 잘 들어주는 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환자들의 병의 절반은 의사 선생님이 잘 들어주면 고치는, 맞아요. 저절로 고쳐지는 병일 것 같아. 제가 어디서 이것도 본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의사분이 직접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잘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내가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껴지고, 내가 소중한, 그러니까 좋은 따뜻한 대접을 받고 있다는 그 느낌 자체가 치유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어떨 때는 이제 왕진 갔다가 정말 이제 그 기저귀를 갈아야 되는 순간도 있대요. 그 몸이 너무 불편하신 분이 예. 이제 잠깐 그 이제 간병해 주시는 분이 안 계실 때 이제 의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기저귀를 갈아주려고 이제 의사 선생님은 당연히 갈아주려고 하셨는데, 이제 환자가 막 거부를 했대요. 처음에는 부끄럽고 그쵸. 좀 수치스러우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막 거부를 하시다가, 그런데 이걸 지금 갈아야 욕창이 안 생기고 여러 가지 막 또 설명을 해드렸대요. 그런데도 나중에 이제 기저귀를 갈아드리고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기저귀를 갈아줘야 된다는 그 생각을 주장하는 것보다 환자분의 수치심에 대해서 조금 더 배려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이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고민하는 의사 선생님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좀 힐링이 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네. 이런 의사들이 조금만 정말 2배만 더 많아지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확실히 정말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너무 좋았어요. 책이. 권혁호님께서 저희 네. 동네에 있는 소아과는 대기 시간이 기본 4-50분, 진료 네. 시간은 1-2분입니다. 네. 그 병원이 약 처방을 잘해서 어쩔 수 없이 가긴 하지만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의견도 주시네요. 그러니까요. 예, 환자하고 의사가 눈을 마주치고 이야기하는 그 시간 자체가 너무 적은 거죠. 그래서 왕진가방 속의 페미니즘을 읽다 보면 더더욱 그 의료라는 그 행위에서 사람들과의 공감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 단지 의술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의사 선생님을 너무나 필요로 하고 좋아하고 친구처럼 여기는 그 동네에 저도 살고 싶을 정도로 너무 부럽더라고요. 예. 근데 영국은 인구 뭐 한 2,000명당 의사 1명.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예. 사실상 국가가 병원을 운영하듯이 의사를 배정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정 금액의 건강보험료를 의사한테 배정해주는 뭐 이런 방식도 있던데. 그러니까 사실 이 주치의처럼 동네 의사가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 우리도 그런 제도를 좀 일부 도입하면 어떨까. 일단 그러니까 주치의는 동네 안에서 정말 막 필요할 것 시원하게 같아요. 병원들끼리 막 경쟁하다 보니까 네. 좀 뭔가 좀 달라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말씀하시는 데 들었어요. 예, 실력도 중요하지만 공정함도 중요하고 또 의료라는 행위 자체에 정신적인 안정감도 분명히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누군가가 나의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그 기쁨을 그 의료 행위 속에서 환자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더더욱 협동조합형 의료 시스템이 적극적으로 좀 도입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나라 의료는 너무 좀 경쟁 위주로 가다 보니까 민간 의료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방식이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저 최근에 뭐 이렇게 보면서 봤는데 의사협회나 이런데 금액을 건강보험료를 배정해 준대요. 네. 그럼 거기서 또 다시 또 의사들한테 배정을 해준대요. 그런 방식으로. 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치열하게 경쟁할 필요가 사실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건강보험료를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더라.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런 우리랑 가까이에 있는 의사를 좀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지 말씀하셨던 왕진가방 속의 페미니즘 한번 참고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오늘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한밤의 문학 정여울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백은하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쉽고 재미있는 영화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배우연구소